네, 오늘 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종목들이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연관되었던 종목군들 이 일부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흐름에서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엮이지 않았던 중간에 있는 이런 다 이렇게 그룹을 딱 짓는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쪽 종목군들하고 그다음 코로나 쪽 종목군들하고 예전에는 이제 겹쳐있던 지난주까지는 겹쳐있던 종목들이 주로 움직였다면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일부 종목들이 가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점심시간 때부터 계속 밀렸죠. 코스닥 개인들이 1,500억대 사면서 계속 밀렸어요. 마치 지난번에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 폭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장이 급락했던 그날, 이날이죠, 이날처럼 시장이 빠졌어요. 물론 이날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유한 그냥 지금 질병과 무관한 종목들을 그냥 마구 팔아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종목에만 따라잡기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게 해줄 필요성도 조금 있습니다. 뭐 단기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질병주는 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갈이가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일반적인 종목을 그냥 사람들이 팔아요. 아직 호가 준비도 안 되는 그냥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져요. 근데 그 종목은 다 이때 어디로 들어갔죠? 유가 관련주, 그 다음에 방산주, 전쟁 관련주 이쪽으로 이동했었죠. 당시의 흐름은 어땠는데요? 당시의 흐름은 그냥 마구잡이 팔아가지고 흥구석유로 옮겼잖아요. 사람들 흥구석유로 옮긴 시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빅텍으로 옮긴 시점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먼저 해서 수익을 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던 거니 거래량에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들이 상당부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단기간에 거래가 어디서 많이 터졌는데요? 최고점 라인에서 터졌어요. 그럼 여기서 최고점 라인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다 했고 누군가는 거기서 새롭게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샀을까요? 누가 이 시기에 각자 보유 종목을 거래도 안 받쳐주는 거 그냥 마구 팔아가지고 왜 옮겼을까요?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저거 움직이는데 나는 저걸로 빨리 만회를 해야겠다. 당장 빨리 이거 다 옮겨가지고 만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회가 됐으면요. 지금 개인 투자들은 다 계좌가 풍성했어야 합니다. 절대로 만회 안 돼요. 잠깐 올라가도 또 그걸로 녹아요. 굉장히 녹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결국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다 녹았어요. 개인 계좌들은. 여기서 맺고 끝맺으면 안 돼요. 끝맺으면 안 돼서 항상 이걸 또 녹습니다. 결국엔 녹아요. 우리도 이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딱 분위기 보고 원래는 처음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래 한번 분위기 보자. 처음에부터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뒤늦게 이거는 좀 이거 정도는 먹을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니커를 3번이나 했어요. 우리 공식적으로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수익을 내고 최종적으로 이날 빠졌죠. 어차피 이게 끝맺음이 안 되면 어차피 그거 번 거 다 잃게 돼 있어요. 이 질병 쪽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과거에도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됐던 현상들이에요.
근데 질병이 계속 창궐을 하기 때문에 뭐 질병주들은 사실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매집을 하면 먹는 종목들은 많을 겁니다. 옛날에 방산주, 빅텍이 그랬듯이 어차피 계속 북한이 간간히 미사일을 쏴주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잠잠할 때 외국인이 모아주는 과정에서 같이 모아두면 결국에는 또 그걸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처럼 질병주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가만 보아하니 뭐 질병주 때 되면은 계속 뭔가 질병이 터지고 하니까 어쨌든 그 말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되게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굉장히 거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 정말 주의를 해야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고점 들어가서 먹겠죠. 먹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뱉어낼 거라면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들이 순환하는 게 그러니까 자금이 어떤 식으로 도냐면요. 모든 관련 질병주들이 하루아침에 질병 터졌어. 오늘 이 관련주들 모두 다 올라가고 모두 다 하루 만에 떨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후속으로 오늘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후속으로 내일은 상한가 가는 날이 상한가는 종목이 생겨요. 그게 50이었던 거고 어제 뭐 지난주까지는 뭐 제일바이오나 파루 올라오는 동안 뭐 있었어요? 일단 파루 50 이글베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50은 별게 없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고 거래도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질병이 연속적으로 좀 더 발생한다면 후속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릴까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만 갈 수 있겠고 설령 그게 질병이 지속성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갑자기 테마가 싹 사그라들었어. 그렇다고 해도 크게 내려가지 않아서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근데 쫙 뻗었던 종목이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아까 전에 보였던 마니커 마냥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것도 왜냐면 다음 파동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끊어요 쉽게. 왜냐면은 마니커를 정말 쉽게 못 끊는 게 거기서 계속 갖고 있었으면 못 끊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계속 그 뉴스가 지속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생겨요. 아 그래도 뭐 내일 자고 일어나면 뭐 하나 뜨겠지. 내일 자고 일어나면 뭐 하나 뜨겠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뭐 하나 뜨겠지. 내일 뭐 하나 뜨겠지. 이렇게 돼요. 당시에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나와도 주가는 한번 꺾이면 잘 안 돌아오는 성향이 있는 게 바로 질병주들이에요. 다른 테마는 모르겠어요. 다른 테마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N자 파동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병이나 전쟁, 방산 이런 특정 단기 이슈거리를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외봉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외봉. 근데 그 외봉이 내려올 때 이 뉴스가 계속돼가지고 못 팔 거예요 아마. 쉽게 팔지 못합니다. 많은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순환할 때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 오늘의 50처럼 아니 50 좀 일찍 분석을 해서 일찍 그걸 이번 주에도 뭐 계속 있겠지라고 봤을 때 그래 50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정도가 가장 좋은 직장인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못 올라간 아직도 덜 올라간 판만 깔아둔 질병 관련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입했고 그런 종목들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 종목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론 약한 종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에서 차익 실현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종목 먼저 깔고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그거는 이제 섹터가 끊겨도 수급이 끊겨도 더 이상 질병이 확진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큰 리스크는 없어요. 떨어지더라도 짧게 끊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굳이 안 끊어도 이 종목은 그거 아니더라도 또다시 올라가서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오늘은 좀 내려갔지만 시장이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질병주는 정말 완전히 그냥 전문 스캘퍼가 아닌 이상 추격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추격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걸 다시 반납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방 반납하기 시작하면 벌었던 거 그냥 다시 원위치 되고, 그다음 녹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에요. 그러고서 그들이 버렸던 그 일반적인 종목들, 시장 빠지는데 일조했던 그런 종목들은 유유히 찍고 턴하면서 올라올 겁니다. 얼마 전에 이란의 과정을 겪었으니까 이제 이게 와닿기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겪었던 그 흐름들, 요날 1월 8일에 겪었던 거 금방 얼마 12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를 잘 떠올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목 그냥 최저가 손절을 막 하고, 그렇죠? 이때죠. 최저가 손절을 마구마구 한 다음에 유가 관련주 흥구석유나 방산주 빅텍으로 막 스페코, 빅텍 스페코, 뭐 있어, 엘컴텍, 포메탈,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에 관련된 거, 유가 관련된 거, SH 에너지 화학, 정말 많은 종목들을 붙었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녹아요. 근데 내가 저점에서 팔았던 건 유유히 다 올라왔어요. 시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도 결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때보다는 약할 수 있죠. 왜냐면 그때 워낙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때 워낙 많이 시장이 4%까지 내려갔으니까 당일에 당연히 리바운딩만 V 반등이 셀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로 또 움직일 겁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뭐 진짜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뭐 따라잡는 매매 계속 할 거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아직 계속 장을 보고 있지만,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있지만 그 정도의 준비가 안 되었고 직장인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거의 뭐 아침부터 종료 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였고요. 우리도 보유 종목 중에서 관련주들이 2개 정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흐름을 앞으로 좀 지켜볼 거고, 제낙스를 참 제가 그때 필룩스의 후속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진짜 2연승을 가버리네. 예. 이런 것들이 진짜 옥석을 가리는 이 시기에 진짜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후속으로 이런 정말 정말 좋은 위치에서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는데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찾아내서 지금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거 타이밍 봐가지고 우리 종목 현금 딱 그 돌리는 순간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백광산업이 갑자기 상승하는데, 이거는 이제 손소독제 관련돼가지고 지금 하여튼 시장에서 오늘 우뚝 선 거는 거의 다 코로나하고, 딱 제낙스와 개별적으로는 제낙스와 이거 롯데지주,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소식으로 주말 사이에 요게 그냥 반점상 들어간 거, 준점상 들어간 거, 요거 하나네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겠죠. 세 번째로 안철수인데, 안철수가 귀국은 했어요. 주말 사이에 지금 뉴스가 좀 많았다. 이 뉴스가 이 세 가지가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안철수가 귀국했는데 귀국으로 생긴 기대감, 써니전자나 안랩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근데 귀국 소식에 의해, 근데 귀국해서 보니까 귀국해서 어떻게 했죠? 공항에서 총선 출마 안 한다. 기대감이 생겼다가 그거를 실망감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종목들이 개파락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써니전자 16% 하락했고, 안랩 14% 하락했고, 다물 멀티미디어 18% 하락했고, 이런 상황을 면치를 못했어요. 근데 이 안철수가 참 이건 나중에 얘기했으면은 좀 그냥 귀국은 하고 총선 불출마는 좀 천천히 얘기했으면은 주가는 좀 이런 식으로는 뭐 보이진 않았겠죠. 오히려 귀국했으니까 마지막에 더 기대감 붙여서 쭉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좀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어쨌든 뭐 전략이 있겠죠. 그 보좌관들도 있고 막 다 주변에 같이 상의하기도 하고 할 테니까
안철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거란 말이죠. 어쨌든 뭐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뭐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주가 우리가 써니전자를 뭐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뭐 쳐다보지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흐름을 봐두면 나중에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총선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총선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몰라요. 아직 2달 최종 후보 등록 2달 남았고 갑자기 뭐 총선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또 진짜 창당하고 뭐 해가지고 리빌딩해서 대선을 준비하려고 뭐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발표 내용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 지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악재를 딛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서히 또 유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정치를 완전히 접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 지금 다물로 보고 있는데 써니를 보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또다시 승부처가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총선을 갑자기 2달 뒤에 등록할 때 시점에서 등록해버리면은 좀 빨라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총선 이후로 대선을 바라본다면 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 공부를 정말 빠르게 끝내고 와서 돌아왔는데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소식으로 주말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안철수 흐름 앞으로 상황 보면서 보겠다는 겁니다. 시기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대선 시즌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몇 개월 뒤면 해야 되니까 총선 끝나고 몇 개월 뒤 가을 정도부터는 대선에 진짜 대선주 판 다 깔아놔야 돼요. 그때부터 천천히 다 깔아놔야 되니까 지금은 아직 멀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요 정도 이슈거리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거리에 의해 시장이 하루 종일 이목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주말 뉴스 3가지 크게 3가지 뉴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탄생을 했고 움직였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은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못한 모습을 하루 종일 보였고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약간 단기성 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란 때처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3일 3거래일 화수목 3일만 하면은 설 연휴인데 설 연휴가 있는 만큼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정말 심심한 종목들 많이 나올 거고 거래 없이 줄줄줄 새는 것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러나 그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설 전에 명절 전에 누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명절을 보내려고 하겠어요. 최대한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든 만큼 거래량이 곧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거래가 줄어든 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강도를 좀 낮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이후에 종목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